안녕하십니까. 마자의 TV입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아니야, 나 안 아프다고 이렇게 대화할 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이야기예요. 지금도 와네코톡이라고 이미 나온 지가 제법 되잖아요. 일본의 애니시 전기회사가 만든 것인데 한국 네이버 라인 통해서 외부로 반려동물하고 대화하는 구조지요. 한 달에 월 7,000원 내는 거랍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동물을 양육하는 반려가구가 552만 가구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25.7%를 차지한 것인데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년 말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 반려동물하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장차 AI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앞서 말한 와이코톡이라고 이 서비스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반려동물 목에 측정 장치를 걸어놓고 반려동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숨 쉬는 것, 뛰노는 것, 몸의 모든 상태를 측정해서 라인을 통해서 주인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로 바꾸고 글자로 바꿔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아프냐 하면 안 아파요. 한다든지 나 지금 잘 때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실제 강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상태를 측정해서 주인이 알아먹게끔 말로 문자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도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아마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와 강아지 학습 능력을 비교해볼까 합니다. 특히 학습 과정이 유사할까? 아니면 원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을 논해볼까 합니다. 집집마다 아이를 키워도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또 강아지가 있어도 고민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바로 서로 교감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의 종류에서 첫 번째 반복과 보상에 의한 학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강아지 다 학습을 하거든요. 모두 반복 보상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어떤 행동이 보상을 받는다면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린아이도 부모의 칭찬을 하고 또는 맛있는 걸 그때마다 준다든지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교감하면서 말을 하고 아니면 무엇을 보여주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칭찬하고 보상이 주어진다면 아이가 몸으로 느끼니까 더욱 반복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 더 익숙해지고 능력이 조금씩 커지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고 간식을 주면서 주인님이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하잖아요. 반복해서 익히게 하는데 강아지도 간식과 칭찬이 자기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반복을 즐겁게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강아지가 아니까요. 반복과 포상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모방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나 강아지 모두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는 성인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방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사회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도 옆에 다른 개나 아니면 주인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하려는 모방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랄 때 주변의 환경이 나쁜 걸 모방하면 곤란하니까요. 세 번째, 다음은 감각을 통해서 하는 학습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아이도 강아지도 학습합니다.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더듬어서 탐구해 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소리로 듣고 어떤 환경을 이해하고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강아지도 냄새로 맡아서 이게 먹을 것인가 먹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건드려보고 입으로 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며 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죠. 차이점, 아이와 강아지는 차이점은 없을까?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 능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어린아이는 추론하며 어려운 것을 이해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그걸 익히려는 의식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자꾸 쌓아가는 게 또한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억해놔야 다음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시작하고 결과의 과정, 시간의 흐름, 이걸 상당히 강하게 인지합니다. 어느 정도 걸리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언어적인 추론이나 개념적 사고도 그렇게 학습해 가는 겁니다. 반면에 강아지는 본능적인 구체적인 학습에 의존합니다. 본능으로 복잡한 추론이나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 부분에 덜 관심을 가져요.
우선 눈앞의 환경과 대상이 크게 끌리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집중합니다. 두 번째, 언어 발달만 해도 차이가 크게 나죠. 어린아이는 언어를 통해 학습해 갈 때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온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엄마 아빠구나. 감각으로 아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가 말 단어 하나하나 익히다 보면 그 단어를 연결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만들잖아요. 또 말과 말이 연결되면 나중에는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빠르고 적극적입니다. 강아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꼭 필요한 것만 이해하면 그만이에요. 명령어를 이해하면 그만이고 그 이상으로 언어적으로 뭘 추구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 설정. 아이는 성장하면서 학습 목표에 점점 더 뭔가 구체적이고 추상적이고 사회적으로 넓어져 간단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학습이 항상 그 눈앞에 살기 위한, 생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행동에 국한돼서 발달한단 말이에요. 넓게 퍼져나가질 않아요. 아이와 강아지와의 차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아지의 숙명적인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인만 바라봐야 하니까요. 아이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나 수학 같은 정말 실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것도 배워갈 수 있지만 강아지는 뭔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배우는 욕구가 없단 말이에요. 있긴 있다 해도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게 아이가 배워가는 과정은 주변에 엄청난 관심과 시간이 드는 부모 공력이 가해집니다. 아이 때부터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해가면서 끝없이 주변과 속이면서 학습을 해가잖아요. 그리고 돈을 들여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길게도 학습을 거듭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학습의 끈을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강아지가 영리하더라도 아이처럼 학습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인 앞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반려동물이 사랑스러워도 주인인 자기하고만 같이 있으면 하지. 강아지를 사회에 진출시켜서 너 나가서 독립해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목표나 학습 목표가 다릅니다. 정말 인간처럼 학습을 받으면 동물도 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탈이 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가면 그 유전자가 변할 것이고 정말로 뒷날에는 영리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도 혹시 탄생하지 않겠나 싶어요. 따라서 딱 고정된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에 강아지가 있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관찰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다음에는 아이와의 교감, 강아지와의 교감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